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들으시고 구독자분들은 잘 대비하기 바랍니다. 현재 세계 정세와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위기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대비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립니다. 긴박한 국제 정세와 에너지 위기, 미중 정상회담의 급변, 당초 3월 말 예정이었던 트럼프와 시진핑의 베이징 회담이 이란 정세 악화로 인해 5월 14일에서 15일로 연기되었다고 전합니다. 에너지 록다운. 일본 정부가 비축유를 방출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부족 현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기간을 1년으로 했으므로 기억해주세요. 호주 등지에서는 가솔린 부족으로 인한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충격적인 미래 시나리오 2025년에서 2027년 사이 익명 게시판의 시나리오 2025년 6월경 해외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글을 인용하며 2027년까지 전 세계 인구 50억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B2 폭격기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합니다. 이란이 걸프 국가, 모든 석유,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 그 공격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봉쇄, 해협 봉쇄함으로 석유값이 전 세계에서 급등한다. 아프리카, 제3세계에서 정전이 발생한다. 발전기를 사용하려면 석유가 필요하기에 전 세계가 정전이 일어납니다. 이란, 러시아, 중국에 의해 자폭 전술로 미국 항공모함 2척을 침몰시킵니다. 그러면 미국은 엄청 화를 냅니다. 미국은 수륙양용 작전으로 첫째 시험 지상전에서 부상이 많고 실패를 했는데 두 번째로 시험을 해서 성공을 이루어 유전을 제압합니다. 주요한 건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난다. 이 내용의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대로이네요. 내전으로 미국이 분열을, 중동으로부터 철퇴, 터키가 나토를 배반하여 러시아, 이란, 중국의 동맹에 가입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중국이 대만 괌을 침략합니다. 여기서 타이완 유사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한국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시작합니다. 일본은 그것을 저지할 수 없고 인도가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다른 나라 공격, 러시아도 침략당하고 유럽은 폭동위기, 내전으로 붕괴가 일어난다. 중남미가 러시아와 동맹, 중남미 군인은 러시아와 중국과 동행한다. 미국은 남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코로나주에서 군이 멈춥니다. 미군이 공격을 당하는데 50발에서 160발 핵병기입니다. 이것은 상부층의 특기권으로 사용된다. 2발이 전략핵이 사용되는데 유럽에서 차르 분바가 발사용으로 사용된다.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팔레스타인과 함께 일단 돌아간다. 비행기가 다니지 않아 범죄와 혼란하게 된다. 핵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인해 3주간이 계속된다. 그 다음에 합성 에어리언 병사가 침략을 하는데 이것을 PLF라고 한다. 이것은 필요없는 인간을 소멸하는 기구이다. 아마 로버트를 말하지 않을까. 2027년까지 50억인이 사망. 유엔을 통해서 세계통일정부가 탄생한다. 그러기 위해 인구 감소를 한다. 바위의 돔 이스라엘 성지가 파괴된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완료된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이루어진다. AI와 신무기, 라벤더와 같은 군사용 AI 추적 시스템과 에랄드라는 장거리 음파 병기는 뇌를 파괴시켜 코와 입에서 피를 흘려 기절시켜 현대전에서 사용되는 고도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전부 AI가 사용되어 엄청난 고도의 기술로 하고 있다. 생활 밀착형 대비책으로 나프타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플라스틱의 원료로 20일밖에 가질 수 없다고 하는데 나프타가 부족해지면 페트병, 가전제품, 집도 지을 수 없으며 식품 트레이 등의 생산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생필품, 화장지 등을 미리 비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식량 문제로 가솔린 부족으로 물류가 멈추면 신선식품, 고기, 생선 등이 가장 먼저 마트에서 사라질 것이고 파는 물건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경고하며 냉정한 판단과 대비를 강조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요즘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물가는 오르고 요번에 이제 석유 문제로 이제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타이완 유사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되냐. 물류가 이제 다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뿐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면은 아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일본에서도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그 씨를 심어 가지고 그거를 연습을 자꾸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 타이완 유사가 일어나면 일본 인구 중에서 이제 물류가 다 정지되고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슈퍼에서는 이제 슈퍼 선반에서는 이제 먹을 게 다 하나도 없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6천 명이 굶어서 죽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나리오 같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인구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러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월급은 안 올라가고 물가만 지금 계속 인상이 되는 바람에 정말 살기 힘든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월급이 올라가서 또 그 물가가 오르면은 그래도 비싼데, 오히려 월급은 내려가고 거의 옛날하고 비슷하고, 지금 올라봤자 대기업에서 이제 사람들 끌기 위해서 좀 연봉이 좀 올라가고 그런 데 있거든요. 그거는 일부고, 보통 이렇게 한 데는 거의 월급 있잖아요. 몇십 년 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다 사람 주식이 쌀이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근데 그 쌀값이 옛날보다 한 두 배는 오른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보통 생활하는 사람들도 쌀을 잘 못 사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정말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시나리오를 들으시고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약을 하고 이제 필요 없는 데는 쓰면 안 되고. 저는 코로나 때 상하이에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완전히 봉쇄돼 갖고 밖으로 물건 사러 못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완전히 봉쇄가 됐으니까. 그때는 돈도 필요 없고 돈이 휴지였고, 그리고 뭘로 이제 물건을 사냐 하면은 금이었어요. 금 가진 사람은 그 금을 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물건을 딴 사람한테 물건을 먹는 걸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조금 염두해 두셔가지고, 정말 물건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물건 사고 싶은데 그 위기 상황에서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이제 이 시나리오를 들으시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건지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은 27년 하면은 뭐 내년까지 있잖아요. 벌써 다 됐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이제 잘 대비해서 살아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쌀풀기였습니다.